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신이라고 불리는 장병두님의 마음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라는 책의 내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대성, 음양의 원리를 깨닫다. 우주자연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은 천지자연의 기운이 합하여 태어난다. 할아버지는 병이 생긴 이유와 반대로 하면 8알의 병은 치료된다며 간단한 원리 하나를 소개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쉽고 합리적일 수가 없다. 예컨대 밥 먹고 체했으면 밥을 태워서 그 가루를 먹으면 되고 돼지고기 먹고 체했으면 돼지고기를 태워서 먹으라는 식이다.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것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지만 상대성 원리를 알면 백을 압니다. 약을 지을 때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상하 우조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상하를 대조해 놓고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을 잡아 젖히면 뭐가 나옵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면 공간이 비어버리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천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치면 0이잖아요. 낮과 밤이 합쳐지면 하루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면 0이 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고 자식입니다. 더위와 추위가 합해지면 36.5도가 됩니다. 36.5도가 바로 인체의 영도입니다. 체온이 38도가 되면 공보다 올라간 것이고 35도가 되면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가 병드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주역에 있는 동종 8개를 외고 있지 않으면 치료법이나 진찰법이 순식간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동종 8개란 8괴가 종소리와 같이 천지 사방에 울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통천문 하달지리를 해야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역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술과 역술은 근원이 같다는 뜻인데 역술이란 게 뭡니까? 바로 음양상대성의 원리이지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관찰력이 뛰어났다. 하긴 10살이 될 때까지 허리도 펴지 못하고 지냈으니 그저 대지와 자연을 관찰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피던 버릇에서 자연적으로 물리가 튀었던 것이다. 상대성 원리란 사물을 잘 관찰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어릴 때부터 관찰을 잘했던 것 같아. 6살 때는 어머니가 빨래하는 동안 담장 밑에서 해바라기를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감나무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 쥐구멍 입구를 노려보면서 그러거든. 그런데 쥐란 놈이 머리를 살짝 내밀어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구멍에 쏙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문 밖으로 부어버린 개순물에 섞인 밥알을 주워 먹으려고 눈치를 살피는 거라. 결국 쥐가 나오지 않으니까 고양이란 놈이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쥐구멍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앞발로 탁탁 쳐. 그쪽을 쳐서 쥐가 반대로 도망오게 유도하는 거지. 그때 고양이의 생태를 터득했지. 관찰을 해보니 그런 게 다 보이더라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연의 동식물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숨겨져 있는 상대적 원리들을 깨우치게 된다. 사람은 항상 자연을 주시하고 관찰해서 그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해. 내가 뭐 배운 것이 있겠어? 아는 것이 있으면 자연을 보고 건성건성 넘어가지 않고 그 깊은 이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없어. 나를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니
그저 알게 된 거야. 하루는 들판에 서 있는데 해가 찬란하게 비치니까 눈이 부신 거야. 아, 그때 양이란 눈이 부시게 밝고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바로 뒤로 돌아서니까 눈부심은 없어지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거야. 아, 음이란 어둡고 빛이 차단되니 차갑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지. 그런데 이 음과 양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바로 나였어. 즉, 나를 중심으로 음과 양이 생긴다 이거야. 내가 없으면 밝고 어둡고 차갑고 뜨거운 것이 다 상관이 없지 이거지. 그때 나라는 존재와 음양이 별개가 아니란 걸 알았지. 먼저 내가 있으니 음양도 있는 거야.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이치야. 미련한 사람은 자석을 음양이라고만 생각해. 그게 아니야. 자석의 음양도 그 이전에 하나가 있어야 해. 그래야 자석을 누르면 또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또 잘라도 음양으로 계속 나누어지는 거야. 씨라는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어도 곧 사과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지. 바로 그 씨알이 있어야 계속 사과는 존재하거든. 그 씨알이 나란 말이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고 나를 키워야 사람 구실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서면 자연이 나를 중심으로 음양이 변화해 가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이 셋이 없으면 세상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지. 그러니 해가 뜨면 지고 사람도 태어나면 자라고 죽잖아. 이 변화의 주체가 나라는 걸 잘 알아야 해. 거기서 사상도 나오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12시 방향과 6시 방향이 정해지면 이 음양이 이동하여 3시 방향과 9시 방향을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음양이 이동해 가면서 사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상이야. 사상체질. 사상체질 하는데 그건 내가 어느 방향성을 갖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사상이 만들어진 곳에 내가 우뚝 서면 오행이 되어 만물을 돌리는 거야. 자연의 이치에 통하여 터득한 할아버지의 지혜는 끝이 없다. 깨달았다는 말 뜻을 풀이해보면 깨쳐서 도달하다란 뜻이다. 즉 깨침은 고정된 사물이고 사고를 깨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된 것을 깨뜨릴 때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병아리는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과일은 겉껍질이 깨져야 먹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깨야 숨겨진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흉하고 살벌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어. 명승지나 잘 알려진 관광지를 가보면 자연이 모두 아름다워. 그러나 어떤 곳을 가면 위험하고 불길해 보이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여러 면에서 아름답게 갖춰진 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한 구석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그러니 아픈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흠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해. 그래야 진찰이 쉬워. 남자랑 여자만 해도 얼마나 모양새가 달라. 자연의 이치상 남자는 머리가 크고 여자는 머리가 작은 것이 원칙이야. 남자는 양이고 양은 발산하기 때문에 크지. 여자는 음이고 음은 수렴하기 때문에 머리가 작아. 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흠이 생기고 그게 병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여자가 머리가 크면 남자처럼 발산하는 성질이 세지. 성격이 제멋대로라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병이 자주 생겨.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화병이 많다고 하는데 화병은 무슨 화병이야. 다 자기 꼴대로 꼴값을 떨지 못해서 병이 드는 거지. 꼴값을 떨어야 병이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병이 들어. 다 이치대로 살면 병이 없어요. 반대로 남자도 머리가 작은 놈이 있어. 쪼잔한 성격이야. 술을 먹어도 호탕하게 남자처럼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홀짝거리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간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뭐 그러냐고 한 잔 더 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있다가 결국 돈도 안 내고 도망가. 남자 성격인가 여자 성격인가 알려면 남자 성격인 놈은 술의 양기까지 더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덜컥 술값을 내. 이런 놈은 사귀기엔 좋은데 너무 저질러만 놓으니까 뒷감당을 못해. 그렇지만 포부가 크고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펼칠 수 있어. 잘 알아서 친구를 하든 사업 파트너를 하든 해야 해. 어쨌든 남녀가 만날 때는 서로 반대의 산끼리 만나야 궁합이 맞아. 얼굴이 크고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생긴 사람은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오종종한 사람과 만나야 좋아. 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야 해. 얼굴이 작은 여자라도 그 속에 남자의 성질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기도 하니까 그런 건 살면서 아, 내 부인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맞추어 가야지. 여자는 음이니까 자연의 속성으로 보면 땅이야. 그래서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기에 키가 작은 것이 원칙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남자보다는 키가 항상 작지. 그러니까 여자가 키가 크면 그건 남자 성격으로 보아야 해. 남자의 특성은 뿌리가 약해. 왜냐하면 자꾸 발산하는 성질을 갖기에 그렇지. 위로 뻗다 보면 뿌리가 약해져 부러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하지 싱겁다는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면 간과 신장이 약해져. 그래서 여성으로서 키가 크면 간과 신장이 나빠지는 팔자야. 무서움을 많이 타고 두려움이 많아. 남자는 본래 양이니까 위에서부터 기운이 내려오느라 키가 크지. 남자가 키가 작으면 장기의 기운이 원활하지 못해. 그래서 심장과 폐의 기운이 상하게 돼. 특히 키는 작은데 머리가 크면 양의 기운이 머리에만 몰리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에 걸리기 쉽지. 남녀를 불문하고 건강하려면 음양이 이치에 잘 맞아야 한다. 남자는 어깨가 넓어 심폐는 강하지만 간신은 약하고 반면에 여자는 엉덩이가 커서 간신은 강하지만 심폐는 약하다. 그러기에 남녀 관계에서도 남자는 가슴이 넓어 여자를 안아줄 수 있고 여자는 엉덩이가 커서 남자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가슴으로 자주 품어야 해. 그래야 여자가 그 남자를 아주 좋아하지. 또한 여자는 자주 남자를 엉덩이로 받아들여야 해. 그래야 남자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요즘들 부부 금슬에 금이 가서 이혼을 하네, 다른 여자가 있네, 남자가 바뀌었네 하지만 다 음양의 구조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여자가 바람이 왜 나냐면 남자가 자주 껴안아 주지 않기 때문이야. 남자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냐 하면 여자가 엉덩이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지. 음은 위로 오르고 양은 아래로 내리는 것이 생명의 현상인지라 남자는 위에서 아래로 기운이 내려가고 여자는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그래서 남녀가 생명을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었을 때의 자세도 꼭 이와 같다. 또한 남자가 태어날 때 그 몸이 엎어지는 것은 그 양의 속성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이고 여자가 태어날 때 그 몸이 반드시 젖혀지는 것은 음의 속성은 위로 향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에도 역시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남자의 몸은 엎어지고 여자의 몸은 젖혀진다. 이처럼 인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연의 축소물이고 상징물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